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측에 새로운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1+1+알파 안입니다. 기존 한국 측 안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의견이고 또 일본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일본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일본의 전문가들은 일본이 협상 의지가 있다면 협상장에 나올 전향적인 수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일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국 측의 기존 입장은 1+1입니다. 한국 기업 플러스 일본 기업입니다. 한국 정부는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것이 한국 측의 오리지널한 안입니다. 일본 측 안은 2+1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 그리고 이런 일본 기업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게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보도하지만 실제로 저는 일본 측 입장이 이와 같은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측 주장은 1965년도 한일협정을 통해서 모든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언론들이 보도한 2+1 안이 실제로 일본 측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온 한국 측 수정안은 어떠냐? 이미 대법원에서 성소한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본 한국 기업과 함께 책임진다. 여기서 이런 주어는 수혜자인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과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측이 제시한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앞으로 있을 소송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진다. 아주 큰 일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단 추가적인 피해자에 대한 기금 조성에서는 일부 한일 기업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조금 이렇게 전향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한국의 전문가들은 큰 양보를 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 받아들일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국 측이 전향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수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높지 않다.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본 정부가 예상과 달리 협상장에 나와서 한국이 낸 수정안을 갖고 밀고 당기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들이 매우 낮다. 자, 그러면 왜 나는 일본 측이 거부하게 될 것으로 보는가? 일본 측이 거부하게 될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 측을 믿을 수가 없다. 이번 수정안이 강제징용 관련 최후 협상이라는 확신을 갖기 전에는 절대로 협상행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일단 믿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약속을 번복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후에 일본은 한국과 배상협정을 체결한 것뿐만 아니고 버마와 54년에 11월 달에 무상 2억 달러, 유상 5천만 달러, 필리핀과 56년에 5월 9일 날 무상 5억 달러와 유상 5천만 달러, 인도네시아와 58년 1월 20일 날 무상 2억 3,309만 달러와 유상 4억 달러, 베트남과 1959년도에 5월 13일 날 3,900만 달러의 무상과 750만 달러의 유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들은 전후 배상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괴롭힌 적은 없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다. 두 번째, 자신들의 힘을 충분히 이번 기회에 확인했습니다. 싸우지 않더라도 그냥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측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자기네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국 측이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에 자신의 힘을 확인한 것은 앞으로 한일 관계가 과거와 같은 그런 수평 관계로 유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후 배상의 포괄 처리 협정이란 원칙을 뒤흔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동일한 형태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본 정부로서는
원칙을 훼손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 국가 자신들에게 맺어진 배상과 관련된 모든 그런 협정은 포괄보상이라는 그런 원칙을 후퇴시키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는 한일 관계의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누가 앞서고 누가 위고 누가 뒤서고 누가 아래인지를 시간을 끌어가면서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타결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은 혼란이 막 발생할 그 점 됐을 때, 마지막 순간이 되면 결국 한국 정부가 제가 일찍부터 사용했던 백기투항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요구를 수행할 겁니다. 백기투항이라는 것은 뭐 전쟁 중에 손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1965년도 한일협정은 포괄협정이고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 그 내용을 정부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확약하는 겁니다. 거의 전부를 수용하는 겁니다. 이 전부를 일찍 수용했으면 수모를 당하지 않았겠죠. 아마 그와 같은 일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냥 수정안을 낼 때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적적인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죠. 지금부터 발생하는 것은 한국 정부 책임이다. 거기다 또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그렇지만 수혜 기업, 일본 기업들이 기금 만드는 데 좀 도움을 줘야 된다. 이게 다 독소 조항이죠.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던 이미 기배상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그리고 한국 정부가 동시에 책임진다. 그건 한국 대법원이 판결 내렸으니까 그건 너희 문제다 이야기. 당신들의 문제다 이야기.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국가 간 조약이 더 앞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나오는 많은 전문가들은 전향적인 조치니까 이게 항상 우리 중심으로 보면은 늘 전향적이고 늘 우리와 함께 유리하게 보이죠. 결과적으로 한국이 일본 측의 원래안,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성격의 원래안을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은 실리도 잃고 면도 잃고 이런 한일 간의 격차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백해졌을 때 아마 그 안을 한국 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염두는 우리나라의 집권청 내에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예 일본과 등을 지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독자적인 노선을 걷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상황을 이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